이코노미의 와인을 갖다가 조금 예. 이제 잘토라든가 예. 막 리데일 잔에 이렇게 누가 들고 타서 이제 여기다가 주세요. 저기다 주세요. 이러면은 조금 근데 이제 저는 생각했을 때 카페 가서 본인 텀블러 쓰잖아요. 맞아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하듯이 내 개인 잔 들고 가서 여기 따라 주세요 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내 와인을 따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좀 오픈해서 가져다 주세요. 오픈해서 서비스 좀 해주세요. 제 와인 좀 칠링 좀 해주세요. 아니면 네,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의 호스트를 맡은 엄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태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곧 여름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항 라운지, 그 다음 비행기에서 마시면 좋은 와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참 어울리는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근데 되게 처음부터 좀 약간 버벅대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할까요? 아니요. 술도 안 드셨는데.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항공 라운지 기획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한항공 기내 와인 및 라운지 주류를 총괄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 한국 소믈리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준 소믈리에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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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한항공 총괄 소믈리에라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그 대한항공의 기내 와인이 2022년 이제 10월에 저랑 마크 알머트랑 신규 와인을 이제 모든 노선에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운지에 있는 그 주류들 뭐 와인부터 위스키, 칵테일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크 알머트에 대해서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 세계 소믈리에 대회 우승자이고 독일 친구인데 역대 최연소 우승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대회 우승자라고 하면 와인에 있어서는 최고의 영예이자 그 실력이 정말 좀 확실시된 그런 소믈리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크 알머트가 대한항공의 그 와인들을 다 이렇게 소싱을 했나요? 아닙니다. 같이 한 건데. 예, 소싱은 아니고 예. 제가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 1차적으로 와인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크 알머트가 한 200개 정도 선정을 해서 이제 서로가 겹치거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150개가 선정이 된 거고 네. 마지막 이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서 이제 52개가 선정이 됐고 마크 알머트는 이제 그 선정을 한 작업뿐만 아니라 교육가 역할도 좀 하면서 또 와인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분을 어떻게 섭외하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 대한항공의 기내 와인 서비스 팀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 DM을 보내서 DM 인스타 DM을 통해서 트렌디한 섭외 방법이네요. 그분은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마크가 좀 독일인이어서 그런지 독일 와인에 조금 후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특히 이번에 대한항공의 퍼스트 클래스도 그렇고 프레스티지 클래스도 그렇고 심지어 이코노미 클래스에도 다 독일 와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뭐 사심 가득하네요. 소믈리에 협회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건가요? 한국 소믈리에 협회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소믈리에 협회고요. 1990년도에 설립이 됐고 민주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회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노태정 소믈리에님도 같은 협회이신 건가요? 그게 일단 우리 이상준 회장님은 한국 소믈리에 협회 KSA 맞죠? 거기 회장님이시고 저는 한국 국제 소믈리에 협회 그래서 이제 KISA라고 해서 사실 이제 저희 우리나라 소믈리에 협회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뭐 역사적으로 좀 길을 달리해서 지금까지 이제 두 개의 소믈리에가 공존해 왔는데 라이벌 관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관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배지도 좀 다른데요? 조금 더 크신 것 같은데. 그리고 원래 그 태정솜이 뭔가 이렇게 노출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워낙 또 실력도 출중하고 사람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뭐 라이벌이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언젠가는 하나의 소믈리에 협회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상회담의 스멜이 좀 아니 나는데요. 감히 저는 그냥 일개 이사니까 저희 협회에서는 네, 두 정상 소믈리에님들이 준비해 주신 와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자 이번 편의 와인은 바로 우리 이상준 소믈리에 추천 앙리지로 피드센 샴페인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샴페인을 선정하는데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21년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샴페인이나 일부 부르고뉴 와인들이 굉장히 붐을 일었고, 제가 그때 가장 좀 먼저 생각했던 샴페인이 앙리지로 샴페인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MV 18 피드센, 여기 앙리지로의 그 오크통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피드센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보르도 지역에서 오크를 만들던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고요. 샴페인으로서는 최초로 자기의 브랜드를 붙여서 사용하게 된 샴페인 하우스입니다. 사실 그냥 먹기에도 너무 좋지만 대한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기내식과도 너무 페어링도 좋고, 이번에 제가 선정한 모든 와인들 중에 가장 자신 있는 와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전용 나이프 자꾸? 같은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집어 넣어서 이렇게 벌려서 이거를 빼줘야 돼요. 글라스는 잘토 글라스입니다.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만드는 글라스계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들고 있는 이 글라스 쉐입은 샴페인 글라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준 회장님이 들고 있는 잔은 이제 유니버설 글라스인데 보통 이제 좀 퀄리티가 뛰어난 프리미엄 와인을 마시는 용도로 이제 나와서 좀 레인지가 굉장히 넓게 뭐 화이트나 레드 또는 스파클링 와인도 이 유니버설 글라스에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회원님이 들고 있는 글라스는 이제 워터 글라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워터라던가 미너럴 워터, 스파클링 워터부터 해서 맥주라던가 다양하게 음료까지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글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셔볼까요? 네네. 그 글라스가 오자마자 바로 꺼내서 네. 글라스 박스의 향이 굉장히 진하게 올라옵니다. 색상이 일단 골드 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숙성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진한 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기본적으로 레몬 컬러, 옐로우 컬러로 해서 이렇게 골드 그리고 엠버, 브라운 이런 식으로 화이트 와인이나 이런 화이트 스파클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변화 효소에 의해서 갈색으로 변해가는 거죠. 갈색으로 진할수록 더 좋은 건가요? 좋다기보다는 숙성의 정도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화학적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는 피노누아의 비율이 높은 와인일수록 색깔 자체도 좀 진한 특징을 갖게 되고요. 확실히 이게 리저브 와인이라고 하는 것도 보관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색깔 자체도 확실히 좀 일반 샴페인에 비해서는 좀 진한 그런 색깔이 띄고 있습니다. 린싱을 했더니 네. 박스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주 순수하고 굉장히 네. 과일 풍미도 너무 뛰어난데 이런 그 발효에서 또 숙성해서 오는 그런 복합적인 향들과의 이런 조화가 너무나 훌륭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일향도 굉장히 잘 나고 그 과일향도 뭐 살구라든가 그리고 잘 익은 복숭아 향도 조금씩 느껴지고 혹시 아마 태정 쏘면 알 것 같은데 혹시 그 바밤바 아시나요? 압니다. 그 약간 체스넛 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향들도 잘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바밤바를 저만 알 거라고? 워낙 아버님들 세대에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이라. 그 MV18에 대해서 설명 한번. 기본적으로 2018년도에 포도를 썼고요. 다른 리저브 샴페인의 비율이 이제 굉장히 높다. 대부분은 다른 샴페인 하우스들에서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후반 거를 쓰는 경우는 많죠. 근데 90년도부터 해서 리저브 샴페인을 많이 썼다라는 게 특징이고, 또 하나는 리저브의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사실 그런 거를 많이 쓰는 데들은 20% 이상 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샴페인은 40% 이상을 쓰고 정말 있죠. 많이 쓴 정말 많이 써서 2018년 빈티지의 포도들끼리 블렌딩을 했다. 이제 아까 기본적으로 피노누아가 80%,
그다음에 샤도네이가 20%가 들어갔는데 사실 리저브 와인들이 네. 정확하게 몇 프로의 피노누아가 네, 들어간지 그것까지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빈티지 와인은 아니지만 MV18이라고 표기를 한 맞습니다. 거군요. 아, 예. 네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듣고 있어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저희가 2022년 10월에 이제 포시즌스에서 런칭 파티를 했었을 때 그때 이제 행사 전에 지니 조리가 마침 포시즌스에서 스테이하고 있어서 저랑 이제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와중에 대한항공에 이번에 신규 와인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행사장을 한번 좀 둘러볼 수 있는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둘러보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지니 조리가 어느 항공사 지금 와인 컨설턴트 하시는지 아시죠? 싱가포르 항공. 싱가포르 에어라인도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현재 앙리지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마시니까 지금 퍼스트 클래스에 타고 있는 기분입니다. 퍼스트 클래스에만 드리나요? 맞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그러면 저는 뭐 먹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그 비행기에서는 기압 때문에 주량이 평소에 반 정도로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와인 선택 시에도 그게 영향을 끼치나요? 기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데 첫 번째는 기압이 낮고 또 하나는 습도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와인 잔의 모양이라든가 크기가 이제 그 기내에 실어야 되는 그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기내에서 우리가 마셨을 때 지상에서 마셨을 때보다는 30%밖에 못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항공사마다 글라스 이제 다 다르잖아요. 와인을 그냥 일반 플라스틱 잔에 주시거든요.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 근데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는 지금 유리잔 리델로 쓰고 있고요. 리델 잔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시겠지만 샴페인 잔은 물론 사이즈는 작지만 그 실제 샴페인 글라스하고 똑같은 걸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화이트나 레드는 오글라스 아시죠? 오글라스. 오글라스를 써서 와인도 좋은 걸로 선정을 하고 잔도 이왕이면 좀 좋은 걸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러피안 와인들이 거의 90%를 차지했다면은 이번에 이제 바뀐 와인들은 이제 신대륙 와인들, 유럽의 반대편에 있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뭐 아르헨티나까지 해서 그런 와인들이 50%를 이번에 차지하게 됐죠. 상당히 좀 많이 바뀐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클래식함에 모던함을 입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랑 비즈니스 클래스 와인들도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그 항공권 값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와인도 다르지만 그래도 제가 최근에 좀 여러 탑승객분들이나 피드백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파이프 아이직의 레어 아시죠? 예. 그 와인이 비즈니스 클래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럼 뭐 가격으로만 사실 와인을 따질 수는 없지만 사실 앙리지로가 보통 소비자가로 한 40만 원에서 40만 원 좀 더 위에 받는다고 했을 때 레어 파이프 아이직 레어가 30만 원대 한 초반 정도 한다고 하면은 사실 항공권 티켓값과 그런 거를 무조건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물론 이제 노선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말을 잘못했다가는 또 모든 비즈니스 클래스에 레어가 드는 걸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장거리 노선, 뭐 미주나 유럽 쪽에 가는 비즈니스 클래스는 파이프 아이직 레어다. 그럼 레드와 화이트 중에 어떤 걸 마셔야 좀 이득인가요? 이득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근데 그런 생각들을 아마 회원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사실 계절적인 부분도 있는데 조금 산뜻하고 산도가 높고 프루티한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화이트 와인을 드시는 게 좋고 좀 더 헤비하고 타닌이 있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레드 와인을 드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보통 식사와 함께 음료를 마실 때는 저는 항상 화이트 와인을 마시는 편이고요. 왜냐면 같은 가격에서도 만족도가 화이트가 좀 더 높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왜냐면 화이트 와인은 그냥 소비뇽 블랑 이런 거 주거든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맛있게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어설프다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 묻지마 보르도라던가 이런 좀 저가의 프랑스 와인이나 이런 와인들은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이트 와인을 좀 마시는 편이고, 그거는 이제 식사와 함께 할 때고, 근데 또 비행을 하다 보면 적적하니까 위스키를 보통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스키가 이코노미라 하더라도 기본 12년 산 이상이에요. 만족도를 따졌을 때는 위스키가 가장 좋지 않나. 맥주 마시면 이제 또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술에 취한 분들은 없었나요?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프레스티지 클래스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손님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네. 안 하는 것 같고요. 퍼스트 클래스는 생각보다는 손님분들이 그렇게 와인을 많이 드시진 않는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 하도 이제 MZ 세대들도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뭔가 자기 인스타그램이나 뭔가 좀 알리고 싶어서 네. 와인 종류를 다 하나씩 달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퍼스트 클래스에 좌석수가 몇 개가 없거든요. 네. 근데 조금씩 해서 그냥 다 오픈을 하고 네. 만약에 그걸 이제 안 드셔버리면 그거는 이제 승무원들이 이제 점차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존에는 다 그거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네, 많았다 네. 그러는데 네. 그거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대한항공에서 논의 중입니다. 사실 비행기 안에서는 이제 소믈리에가 아닌 승무원 분들이 서비스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교육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진행하시는 그래서 건가요? 승무원 네. 교육을 또 전담하고 계시다고. 예. 네. 크게 두 개의 과정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들을 위해서 퍼스트 클래스 와인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와인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음식과 와인의 마리아주. 그래서 실제로 그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분들이 승무원 유니폼을 입지 않고 유니폼 입고 얼굴 빨개지고 좀 그러신 분들 있기 네네. 때문에 그 교육을 들을 때는 편안하게 사복을 입고 예. 교육을 들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항공사 교육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중간 관리자급 이상에 되시는 분들이 예. 관리자 파트 과정을 이제 들으시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와인과 음식의 매칭 그리고 서비스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교육 참여 안 될까요? 네. 사심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사실 전혀 없습니다. 저 그냥 왜 원하시는 거죠? 듣고 싶어요. 네.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 처음 봅니다. 한번 뭐 기회 되면은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네. 예. 약 50개 중의 기내 와인 중에서 소믈리에님의 원픽 와인과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샴페인을 제외한 화이트 와인 하나, 레드 와인 하나 정도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사실 레드 와인 중에서 호주의 헨신키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네. 와인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브랜드는 사실은 펜폴즈가 더 많으실 수 있는데 헨신키는 사실은 최근에 모든 와인 경매가 그다음에 뭐 점수 이런 부분에서 사실 펜폴즈를 뛰어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특히나 이 마운트 에델스톤 같은 경우에는 큰 특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건 와인이고요. 두 번째는 뭐 오가닉 와인. 그다음에 이제 오가닉 와인을 좀 더 우리가 뭐 달의 모양을 보고 별의 모양을 네. 보고 만드는 게 이제 비오다이나믹 와인인데 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서티피케이션을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헨신키 와인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서 그 와인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와인에 대한 애정이 더 강하고 또 화이트 와인 중에서는 사실 폴옵스 샤도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폴옵스가 피노누아가 굉장히 인기가 네. 많습니다. 근데 그 샤도네이도 너무 과하지 않은 가끔 미국 와인들이 조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화장을 좀 많이 해서 조금 이렇게 버터리하거나 조금 약간 오일리하거나 조금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오크통을 잘 사용을 해서 너무 네. 버터리하지도 않고 오키하지도 않은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그런 와인이고 또 이 화이트 또한 또 제가 추천을 해서 네네. 됐기 때문에 그 화이트 하나 레드 하나 이렇게 네.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 이코노미 타도 리델 잔에 먹을 수 있나요? 그거는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그럴 거면 이제 비즈니스를 타십시오.
예. 근데 맛있게. 이러는 경우도 요즘에 예.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 리델잔 오글라스라고 아까 이게 종이 조그마한 박스에 네. 들어가는데 그걸 꺼내서 예. 거기다 따라 달라고 하시는 분도 최근에 예.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유리잔은 들고 타도 네. 돼요? 예, 괜찮습니다. 아 그럼 와인은 근데 들고 타면 안 되잖아요. 그 그러면- 기내에서도 콜키지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되게 좋은 너무 아이디어인데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 폴스트에서요? 아니 뭐 어디든. 예. 근데 콜키. 사실 그 국제에서는 이제 그런 규정이 좀 엄격하지만 국내에서는 와인 들고 타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타도 됩니다. 그러면 아, 거기서 맞다. 마셔도 예전에 그거 본 적이 있어요. 국내선에서 어떤 고객들이 와인을 들고 타시는데 박스에 6병이 이렇게 구매를 하신 거예요. 네. 그 고객분들이. 그래서 나 이거 기내에서 마셔도 되냐 그랬더니 드셔도 되긴 하는데 다 드시진 말라. 예,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다 드시면 좀 이제 취하시고 취하시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기내에서 본인 와인을 기내에서 따서 먹어도 된다라고 안내를 하는 걸 호주에서, 그쵸? 호주 국내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만약에 제주선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국내선을 탈 때 그래도 되나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네. 그렇게 요청을 한 적은 없고 네네. 제가 잔은 어디서 봤냐면은 실제로 이제 승무원분들한테도 들었지만 또 이 잔을 후원해준 그 회사의 네. 그 유명한 분이 예. 보면은 대한항공에 이렇게 탈 때마다 그 글라스를 테이블 위에다 딱 올려놔서 예. 거기에 이제 퍼스트 클래스에 예. 나오는 와인들을 다 거기다 따라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일반 승객들도 면세점에서 사서 그쵸? 잔에서 먹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예. 이코노미 클래스에 예. 조금 이제 좀 그게 웃기다 안 웃기다를 떠나서 예. 이코노미의 와인을 갖다가 조금 예. 이제 잘토라든가 예. 막 리델 잔에 이렇게 누가 들고 타서 이제 여기다가 주세요, 저기다 주세요 이러면은 조금 근데 이제 저는 생각했을 때 카페 가서 본인 텀블러 쓰잖아요. 맞아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하듯이 내 개인 잔 들고 가서 여기 따라 주세요. 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믈리에 나이프가 문제가 된다면 내 와인을 따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좀 오픈해서 가져다 주세요. 오픈해서 서비스 좀 해주세요. 제 와인 좀 칠링 좀 해주세요. 아니면 스크류케 와인이나 미리 오픈을 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대로 그거를 와인을 들고 탈 수가 네, 있죠. 네, 네. 예, 그리고 오픈을 아마 해달라 그러면은 네. 아마 해줄 수도 있지만 해주긴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또 기내에서는 예. 아시겠지만 이제 습도도 낮고 네, 기압도 네. 낮기 때문에 네. 술도 빨리 취하고 예. 그 지나친 또 그 음주는 또 예, 맞습니다. 문제가 될 수가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얼음만 달라고 해서 글라스에 얼음 타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비행기 후진해 주세요랑 같은 거 아닙니까? 대한항공은 못 하실 것 같아요. 다음 질문 갈게요. 사실 여행의 시작은 라운지에서부터 시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해외여행 전에 항상 이제 시간이 남으면 라운지를 이용하고는 하는데 네, 대한항공 라운지에서도 와인이 제공이 되죠. 예, 지금 이제 퍼스트 클래스, 밀리언 마일러, 그다음에 프레스티지 클래스 이렇게 세 개의 라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제공되는 와인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네. 라운지가 종류가 많나요? 맞습니다. 아 저는 그 마티니 라운지인가? 뭐죠? 어디죠? 네, 마티니 라운지. 네. 네. 거기밖에 안 가본 것 같아서 저는 그때 그 우리 회장님이랑 그 호주 출장 갈 때 대한항공 라운지를 이용을 하는데 그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였죠. 밀리언 마일러. 그게 더 높은 아닙니다. 클래스 펄스가 제일 높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밀리언 마일러. 마일러 라운지에 갔는데 거기 또 PDR 이제 프라이빗 룸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요? 상관없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룸에서 따로 이렇게 간단하게 라운지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TV도 있고 되게 이렇게 테이블도 탁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몇 명 소규모로 와서 여기서 파티를 해도 괜찮겠다. 약간 그런 생각. 라운지에서요? 아니 이제 와인 무제한에 음식 무제한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진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무슨 뽕을 뽑는 것도 아니고. 예. 저도 사실 라운지를 이용을 하기는 해요. 예. 네. 라운지를 이용할 때마다 그 주류를 늘 저는 눈여겨 봅니다. 그래서 어떤 와인이나 어떤 증류주들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대한항공은 우리 이상준 소믈리에님께서 좀 언제부터 이걸 핸들링을 하신 거죠? 21년도부터 이제 라운지 주류를 맡게 예. 됐고요. 어쩐지 21년도부터 좀 라운지의 주류의 퀄리티가 아니 아까 마티니 라운지만 이것은 소믈리에의 뭔가 관리가 들어간 느낌이 나더라고요. 소믈리에가 있다 여기에는. 근데 저는 그때 그 이상준 소믈리에님을 모를 때였어요. 그렇죠? 서로 모를 때였어요. 그런데 대한항공의 이런 라운지라던가 기내 와인은 뭐 이코노미밖에 안 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라운지 와인들의 그 폭이 넓어졌어요. 그 예를 들어 스피릿 종류가 맞습니다. 늘어났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뭐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도 이제 대한항공 라운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둘러봤는데 사실은 샴페인이 퍼스트 클래스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공됐던 거는 아시다시피 프로세코. 퍼스트 라운지예요? 예. 와. 퍼스트에는 이제 프로세코랑 이제 화이트 2종, 레드 네. 2종, 그다음에 위스키 2종. 이렇게만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분들께서 라운지에 조금 이제 음식도 그렇고 주류도 그렇고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네. 코멘트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은 퍼스트에는 샴페인이 3종, 예, 네. 예, 로제 샴페인 포함해서 3종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는 3종 그리고 예. 레드가 4종이 들어가고 있고요. 엄청 늘었네요. 예, 그리고 예. 위스키도 지금 3종. 그다음에 네. 이제 하드리코어도 지금 예. 런, 진, 보드카, 데킬라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6대 증류주가 다 들어가나요?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예. 역시 이 소믈리에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정하시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저도 이제 주어진 버젯 안에서 예. 그 금액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매년마다 조금씩 늘려서 티가 안 나게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어떤 수입사의 좀 안배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샴페인도 우리가 블랑드 블랑이 있고 블랑드 누아가 있으면은 블랑드 블랑 하나, 그다음에 블랑드 누아 하나, 뭐 로제 하나, 아니면 조금 뭐 하나는 빈티지 샴페인 이런 식으로 좀 다양성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나 품종도 안 겹치게끔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와인을 공급을 하는 게 그 라운지와 이렇게 비행기는 다른 걸로 제가 맞습니다. 예, 예.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기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와이너리나 네고시앙, 그러니까 와이너리랑 다이렉트랑 계약을 맺어서 네. 기내 면세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라운지 주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이 돼 있는 종합 주류 회사에 이제 위스키, 맥주 모든 주류를 갖다가 이제 한 군데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비딩을 하고 있고요.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면세와 일반 가격으로 구매한 주류가 좀 퀄리티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거든요. 이건 사실인가요? 저는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그 비딩을 하는 게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 가서 직접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관 상태라든가 창고의 면적, 그다음에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예. 특히나 온도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업체랑 계약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다름을 느끼신 적도 있나요? 같은 와인인데 어느 수입사에서 이 와인을 제공을 받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와인들이 있고요. 네. 배를 타고 오는 와인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비행기를 타고 와인들은 이왕 대부분은 비싼 와인들이고 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또 냉장 탑차에다가 실어서 맞아요. 오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차에 오느냐에 따라서 네. 와인의 컨디션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특히 여름에는 그런 정말 예. 더울 때는 와인의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다거나 실제로는 끓는 현상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찍 오잖아요. 금방 오잖아요. 뭐 하루 이틀이면 다 오니까. 그런데 이 해로를 따라서 그
배를 타고 선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몇 달씩 걸리죠. 그리고 중간에 적도를 지납니다. 적도를 지나갈 때에 그 컨테이너 내부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냉장 컨테이너를 쓰느냐 안 쓰느냐도 이제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게 냉장 컨테이너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체계화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유통 경로에 따라서 와인 컨디션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가 요즘에 갈라 디너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백화점 각 점별로 와인웍스라던가 현대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F&B 그런 식당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내에서 와인 갈라 디너를 한번 추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 승무원분들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이제 셰프분도 형님이 타셔야지. 예, 일단은 뭐 디너를 한다 그러면 저도 타야 되겠지, 네, 당연히 네, 타야 네. 되겠지만 네. 거기에 이제 정말 실력 있고 유능한 소믈리에들하고 뭔가 콜라보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유명 레스토랑에 있는 셰프를 예. 같이 곁들여서 예. 디너를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갑자기 예.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너무 좋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갈라디너 투어 패키지 이렇게 상품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약간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내리지는 않고 그냥 타고 오는 그런 예, 맞습니다. 서비스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디너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 뭐 런치든 디너든 갈라 행사를 진행했었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갈라 다이닝 패키지라던가 아니면 뭐 라운지에서 좀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한번 다양한 그런 또 행사나 프로모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라운지는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있으신 분들만 이용 가능한 건가요? 이코노미 맞습니다. 분들은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 마일러 같은 경우에는 돈 내고 할 수 있습니다. 밀리언 입장, 마일러는. 입장. 근데 퍼스트 클래스는 그 오로지 그 예. 티켓 예. 그거를 구매하신 분들, 예. 풀페이를 하신 분들만 입장이 가능하고. 예. 저희랑은 뭐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는 얘기인 예. 것 같아요. 지인 찬스도 안 됩니까? 네. 그거는 지인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퍼스트 밀리언 마일러. 그거는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되면 퍼스트 클래스가 아닌 거죠. 예. 그리고 그렇지. 이게 되게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이게 어디서 한번 이런 걸 해줬다 맞아요. 얘기가 나오면 이게 소문이 네. 아마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예. 엄격하게 그런 거는 관리를 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소문 안 내겠습니다. 어떻게 좀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행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궁금하신 주제나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맛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저 다음 달에 대한항공 타고 이제 파리 가는데 네. 어떤 와인 달라고 해야 제일 이득일까요? 이코노미 탄다면서요. 그래도 정해져 있다니까. 그냥 한 종류씩밖에 없어요. 그냥 화이트 와인 하나, 레드 하나, 와인 화이트 하나일 거고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 식사가 2번인가 3번 제공이 될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그래도 레드보다는 화이트를 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와인 뭐 더 달라고 하거나 그런 아, 거는 그런 건, 예. 전혀 그런 네. 뭐 익스큐즈 할 게 아니고. 벨만 누르지 마. 벨 누르는 건 승무원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화이트 하나, 레드 하나 달라고 하세요. 예. 무한 리필인 거죠. 뭐 굳이 뭐 그렇게